네, 반갑습니다. 6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휴일을 잘 보내시기 위해서 아침 일찍 종목 진단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캠시스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제일기획과 HD 현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 검색 종목은 영원히 1등을 할 것 같은 종목이에요. 삼성전자와 SP 시스템즈 이렇게 총 6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종목 진단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캠시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캠시스는 일단 상승 이후에 이제 물량이 좀 터지는 듯한 느낌이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조금 더 해주긴 했습니다만 위쪽에 저항 라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쪽에 꼬리를 달았다.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저항 라인대가 묵직하게 있군요. 지금 2,6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저항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다행히 이제 갭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긴 한데 위쪽 꼬리가 상당히 부담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조금 답답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일단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지난 목요일이었죠. 삼성 테슬라 수주 계약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테슬라 전기 트럭의 카메라 모듈을 전량 수주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이라면은요 어느 정도 이제 콩고물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삼성전자 휴대폰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가 이제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생체 보안 인식, 생체 정보 인식이라든지, 정보 보안 기술 등등등, 전기 자동차 관련 부품,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전기 트럭, 테슬라의 전기 트럭과 관련된 그 카메라 모듈 수주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9일날 있었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죠. 어제 그저께 이제 10일날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옆으로 좀 서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이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대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것도 당연히 의문이 되겠죠. 보통 강한 종목 같은 경우는 매물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냥 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치고 넘어가 버리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는 관점이라면 매물대, 이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매물을 의식하고 있다라면은 위쪽에서 쏟아지는 물량들을 조금 피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춤거리거나 아니면 조금 내려가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음봉이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서 2,300원 아래로 떨어진다라면 차익 실현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나마 그 이후에 또 올라갈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나마 주가 하락률이 제법 큰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윗꼬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윗꼬리가 달린 부분에서 두꺼운 저항이 있다라면 쉽게 올라가지도 못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접근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2,300원 지지라인 보시고 그 위쪽에서만 보유한다라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테라퓨틱스 볼게요.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승 흐름을 연결해 나가고는 모습인 것 같아요. 추세는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았죠. 요즘에 이제 HLB 관련한 종목군들의 모양새들이 계속 좋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지금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 이런 것들은 조금 애매한 구간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게 9일날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죠. 29.67%까지 상승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18%까지 올라갔다가 4%대로 떨어졌다. 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 항상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선을 그어야 된다고 했어요. 선 그으면 15,000원대 구간에 뭐가 있었나 볼 수가 있겠죠. 매물대가 존재한다. 자, 그렇죠.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에 매물대가 존재하고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저항대가 25,000원. 자, 그러면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16,000원까지만 올라서게 된다라면 추가 상승이 제법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일단 상승의 어떤 초입에서 진행하는 건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16,000원 넘어갔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더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단기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따라간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6,000원대까지 올라서게 된다면 한 번 정도 베팅을 해볼 만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굳이 매수 들어가실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시는 것도 문제 없어요. 지금 아래쪽 지지라인대 잘 만들어졌고요. 저항대도 돌파하면서 움직임을 잘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좀 부담스러운 게 있다면 이제
제약 바이오 이런 쪽, 신약 개발 이런 쪽이고 또 뭐 안구 건조증이나 신경 영양성 각막염 이런 안과 질환에 특화된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과라고 한다라면은 약간 애매하죠. 네, 뭔가 이슈가 팡 터질 만한 그런 부분도 아직은 아니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상승 동력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백신 사업 같은 경우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으로 본다라면은 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이라는 부분들이 요즘에는 그다지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뭐 부담은 좀 스럽겠습니다만 현재 추세라든지 그다음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저항 돌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조금 더 괜찮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홀딩 전략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12,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추세가 정돈이 안 돼가지고 그 가격에 매수한다고 해서 꼭 수익이 날 것 같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매수 포인트를 찾고 있다라면 12,500원 정도 잡으시면 적당하지 않겠는가 판단되니까 그런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네, 제일기획 볼게요. 제일기획은 광고회사예요. 광고회사. 근데 업계 1위죠. 광고회사에서 업계 1위. 업계 1위는 일단 어떤 식으로든 네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는 거고요. 증권사에서도 이 기업을 이제 최선호주로 일단 탑픽으로 꼽고 있는 모습이라서 기대감은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리오프닝, 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의 어떤 수혜 업종으로 광고업을 많이들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광고회사의 일단 실적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적도 증가하게 되고 또 관심도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세적인 부분도요. 이제 뭐 시장과 관계없이 우상향을 지속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아래쪽 저점 지지라인 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저점 지지라인 때가 뭐냐면 지난 그 고점에 대한 저항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권에 대한 부분을 일단 뚫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지지선 역할을 만드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면 아래쪽 지지라인이 23,500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한번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3,500원 정도에서 이제 뭐 만약에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는 반등 패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조금 낮춰서 보신다면 매수는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홀딩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변함없이 유지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은 뭐 문제시 삼을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긴 한데 그것은 이제 시간이 조금 해결해 주겠죠. 아래쪽 지지만 탄탄하다면 특별히 더 밀릴 게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HD 현대 볼게요. HD 현대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잘 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추세 전환 이후에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말씀드린 게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계속 가져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호재는 오일뱅크의 상장 기대감이겠죠. 그래서 이 오일뱅크의 상장이 된다라면은 여기서의 어떤 그 기대감, 네, 재무구조 개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국기업평가 쪽에서도 이 HD현대요, 네, 옛날 현대중공업 지주죠. 이 HD현대의 어떤 방향성이나 그 다음에 전망을 조금 밝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근데 이제 이 선박 제조 이런 쪽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네, 왜냐면 이제 배에 대한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좋게 나왔다고는 합니다만은 경쟁도 워낙 치열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또 반영이 돼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좀 될 것인가도 아직은 의문이죠. 하지만 추세가 돌아가는 것은 확실한 편이고요. 지금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락 이후에 약간의 쌍바닥 흐름 비슷한 것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라면 이 종목은 네, 8만원대 이상은 일단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은 홀딩 전략을 잘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지금은 타이밍이 좀 어긋나서 매수가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6만원에서 6만 1,000원 구간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그 자리까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온다면 사시면 되고요. 안 온다라면 그냥 냅두고 지켜보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참 네.
답답하긴 하죠. 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아치우고 있으니까 이것을 또 어떻게든 막긴 막아야 되겠는데 아우 답답해 이런 느낌이고 또 신저가까지 나타났잖아요. 이 삼성전자의 신저가는 외국인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일단은 삼성전자를 팜으로 인해서 시장을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딱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로서의 삼성전자는 매수 접근은 일단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하반기에 뭐 실적도 좋아지고 업황도 개선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체력이 너무 약하겠죠.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실어내기가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은 일단은 뭐 저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홀딩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그거는 그거지만은 일단 매수에 대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겠죠. 지금은 주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라서 보유하는 관점과 또 매수하는 관점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그다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는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서 지지선을 좀 만들거나 또는 저렇게 뭐 골든크로스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추세를 엮어나가는 그 형태로 가게 된다면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직은 네, 하락 추세의 진행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접근 들어가시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는 전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SP 시스템즈 볼게요.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계단형 상승이죠. 단계적인 어떤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직전 고점대를 시원하게 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울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죠. 네, 이렇게 우상향이 쭉 진행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로봇 관련주예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 제조 기업인데 이게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아니죠. 현대차와 이제 규모를 약 64억 원 규모의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 기간이 2023년 2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뭔가가 계속 터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그래서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승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분위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장 이후에 잠잠이 있다가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니까 어느 정도 네, 이런 그 준비 과정도 다 마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은 매수 포인트는 어떤가? 현재는 우상향 패턴에서 저항 때는 일단 넘어간 거고요. 지지선 때 근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 구간을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안 됩니다. 양봉 하나 가지고 또 안 되겠죠? 양봉 2개 정도 옆으로 붙여주면 그 시점에서는 이제 뭔가 반등이 좀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단 추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홀딩이 맞는 전략이고요. 유지를 조금 더 잘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새로운 추세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 충분히 있으니까 느긋하게 네, 오랫동안, 네, 이 종목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 테마주들은 일단은 대기업과의 영향이 있다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겠어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입니다. 캠시스,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 그 다음에 제일기획, HD 현대, 삼성전자와 SP 시스템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침 일찍 종목 진단 해드렸으니까 남은 시간은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휴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아침에 무료 방송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